자, 다음 과정입니다. 5.1 배열의 요소 참조하기. 자, 여기에서는요, 배열에 있는 그 내용들의 위치들, 즉 어떠한 위치에 무슨 결과가 있는지, 성분의 값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정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또한 그 결과들을 이제 또 바꿔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인덱싱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영상을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Every variable in MATLAB is an array. So, to program in MATLAB, you'll need to know how to work with arrays. Referring to elements in an array is the first step. This is called indexing. Indexing is how you extract and modify values in arrays. The position of a value inside any array is called its index. You can use the index to extract particular values. For example, if you want the third element of the vector x, you type x parentheses 3. If you know the position of an element, you can also change the value. Here, we're changing the value at the third index to 1. You can also extract a range of values by using a colon with the first and last indices of the range. If you want to extract elements from a matrix, well, specify 2 indices instead. The first index is the row number and the second is the column. It's pretty common that you want to extract a whole row or a whole column from a matrix. When you use a colon on its own as an index, it stands for all, as in all the rows or all the columns. Here, we're extracting the first row and all the columns. And in this case, we're extracting all the rows of the third column. There's a lot more you can do with indexing, but for now remember that matrix indexing is row, comma, column. And vectors only need one index. 자,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요, 행열에서 어떤 인덱싱을 하기 위해서는 행과 열의 위치 2개 값을 주면 되고요. 일단 벡터에서는 하나의 값만 우리가 지정을 하면 그 벡터에 들어있는 어떤 특정한 위치의 값을 우리가 불러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어레이에 대한 인덱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 1 보겠습니다. 행, 열, 인덱싱을 사용해서 배열 내의 값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돼 있어요. y는 a 있고 5, 7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a가 주어져 있으면 그 a의 5번째 행 그리고 7번째 열의 값을 추출해서 y라는 변수에 할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작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변수 데이터에 6번째 행 그리고 3번째 열의 값을 갖는 변수를 x로 할당해서 그 변수 x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죠. 자, 먼저 여기 load 데이터 파일을 해서 데이터 파일.mat를 읽어왔고요.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라는 변수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태스크 1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스크 1은 뭐예요? 데이터의 6번째 행, 3번째 열이죠. 그래서 그걸 x에다 할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x는 자, 여기다가 x는 뭐가 됩니까? 데이터에 있는 자, 이 데이터는 명령어가 아니라 여기 있는 변수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행과 열 위치 넣으면 되니까 6,3을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하기. 그럼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고요. 6행 3열 9.0698이네요. 자, 9.0698 예, 확인됐고요.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매트랩의 키워드 중에 end라는 것을 이용하면요, 행 인덱스나 열 인덱스에서 마지막 요소를 참조할 때 쓸 수 있습니다. A라는 행열이 있으면 A 행열의 마지막 행이 숫자가 어떤 건지 우리가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요, end라는 걸 넣으면 이 A 행열의 제일 마지막 행을 지정하는 거고, 그 end에 있는 그 end라는 걸 쓰면 행의 위치에 있으면 마지막 행에 대한 인덱스가 되고, 열의 위치에 있으면
마지막 열에 대한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A의 마지막 행의 두 번째 열의 값을 인덱싱을 하는 거죠. 자, AND 키워드를 사용해서 변수 데이터의 마지막 행 그리고 세 번째 열의 값을 구하고 이 값을 x에 할당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해보면요. x는 저 옆에 주어진 이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에 자 마지막 행이니까 행 부분에 AND를 넣고요. 그 다음에 열 세 번째입니다. 자, 이 값을 우리가 예측해 보면 마지막 행의 세 번째니까 5.3002가 되겠죠. 제출하기 해봅니다. x는 5.3002 네, 이렇게 인덱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키워드 이 AND에는요 이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산술 연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A는 A의 AND -1 AND -2입니다. 그럼 뭐예요? AND가 마지막 행이니까 마지막 행에서 하나 위의 행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열에서 마지막 열에서 두 번째 열 그 부분을 인덱싱하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마지막에서 두 번째니까 여기가 AND가 되고 여기가 AND -1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열을 포함하는 스칼라 변수 x를 만드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x는 데이터에서 가지고 옵니다. 자, 마지막에서 두 번째니까 AND 빼기 1 해야 되겠죠. AND 빼기 1. 자, 여기서 띄워 써도 되고요. 붙여 써도 되는데 이런 인덱스를 나타낼 때는 붙여 쓰는 걸로 하는 게 더 스페이스를 덜 먹기 때문에 더 낫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입니다. 세 번째 열 3이 되겠죠. 그럼 뭐가 같습니까? 6행 3열이니까 9.0698이네요. 자, 제출하기 해보겠습니다. x는 9.0698. 예. 우리가 예측했던 값이고요. 다음 작업 한번 보겠습니다. 한 행열에 대해 하나의 인덱스만 사용할 경우 각각의 열을 순서대로 아래 방향으로 순회하게 됩니다. 자, 하나의 인덱스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8번째 요소를 추출해 보세요. 또한 변수를 인덱스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변수 y를 만들고 y를 데이터에 대한 인덱스로 사용해 보세요. 자,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열은 행과 열 위치를 지정함으로 해서 인덱싱을 하는데 행열에서도 하나의 밸류만 가지고 인덱싱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어떻게 되냐면 행열의 제일 왼쪽에 있는 열부터 열의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읽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하나의 인덱스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8번째 요소를 추출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첫 번째 열이 7개가 되고 8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0.5300이 되겠죠.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y라고 하고요. y는 데이터의 8번째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부터 1번이 되고 여기가 2번, 7번, 8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시켜 보면 0.5300이 나옵니다. 자, y는 0.5300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요. 또 이 새로운 y를 우리가 한번 14라고 한번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y를 데이터에 대한 인덱스로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C를 우리가 데이터 y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y는 14가 되고요. 그 다음에 z는 데이터에 14번째 있는 겁니다. 14번째는 뭐예요? 2.5400이 되겠죠. 자, 이거를 지정을 해봅니다. 자, y는 14가 되고요. G는 데이터 y라고 하면 14번째 데이터입니다. 14번째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면 여기가 8번째에서 쭉 내려오면 14번째는 2.5400이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배열의 요소를 참조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5.2입니다. 5.2는 여러 개의 요소를 추출하기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라인 스페이스 할 때
콜론 연산자를 사용을 했었고요. 또는 라인 스페이스가 아니라 이 라인 스페이스는 시작과 끝점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성분의 그 배열들을 만드는 것이었고요. 콜론 연산자를 쓰고 시작점 콜론 연산자 끝점을 주면 그죠? 그 시작점과 끝점 사이에 등간경으로 값들을 만들 수가 있는 그러할 때 우리가 콜론 연산자를 썼었는데요. 이거를 인덱스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콜론 연산자를 인덱스로 사용하게 되면 해당 차원의 모든 요소를 지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면 그 x 값에다가 할당을 한다. x에다가 할당을 한다. 어떻게 하냐면 a의 2, 콜론입니다. 자, a가 행렬이라고 치면요. 2는 뭡니까? 2행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열의 위치에 이 콜론이 오게 되면 그 열 전체를 다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즉 뭐냐면 2행 A 행렬에 2행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 콜론들은 즉 1부터 시작해서 end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2행에 해당되는 모든 열, 2행에서 첫 번째 열에서부터 마지막 열까지 그렇게 인덱싱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A, 2, 콜론을 하게 되면 A 행렬의 두 번째 행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는 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행 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요. 행렬 데이터의 두 번째 열을 포함하는 변수 density를 만드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초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새롭게 여기 나오는 그 태스크 내용들을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것들은 이전 한번 갔다가 다시 오게 되면 여기 실제 필요한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extracting multiple elements 이 부분에 대한 라이브 편집기가 내용들이 있어야 되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load data 파일 해서 data file.mat를 읽어왔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변수 중에 데이터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데이터는 7 by 4 7행 4열짜리 행렬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태스크 1에서는 행렬 데이터의 두 번째 열을 포함하는 변수 density를 만드세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density는 두 번째 열을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데이터에서요. 두 번째 열이기 때문에 두 번째 열을 나타내는 거는 모든 로우를 다 포함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로우 부분에는 콜론을 넣고요. 그 다음에 열의 위치에는 2를 넣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출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density는 여기에 나오는 두 번째 열을 포함하는 모든 열 내용을 포함하는 그러한 이런 열 벡터가 되는 거죠. 다음 콜론 연산자는 특정 범위의 값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문은 행렬 A의 첫 번째 행에서부터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을 포함합니다. 왜 그래요? 1, 콜론 3 하면 1에서부터 3까지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열 위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결국 X는 어떻게 되냐면 A 행렬에 1, 2, 3행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의 마지막 두 개 열을 포함하는 변수. 자, 이 데이터에서 마지막 두 개 열을 포함하는 변수 볼륨을 만드세요 되어 있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볼륨주는 데이터에서 마지막 두 개 열입니다. 마지막 두 개 열이기 때문에 로우 값은 콜론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개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두 개로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and -1에서부터 and까지. 자, 여기서 우리가 로우가 지금 7개고 컬럼이 4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2개 열이면 사실 여기 3에서부터 4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여기서의 크기가 and가 지금 4잖아요. 여기 열 위치에서의 열의 개수가 4기 때문에 요거를 and는 요 경우에 그 열의 크기를 나타내는 4가 되고 그래서 4 빼기 1 콜론 4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거는 뭡니까? 3열과 4열 마지막 2개 열을 다 포함하는 볼륨이라는 밸류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제출. 자, 여기 보면 여기 나오는 2개의 열들을 가지는 볼륨지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다음 작업 한번 보겠습니다. 단일 인덱스 값을 사용하여 벡터 요소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구분은 V3 하면 V가 행벡터 또는 열벡터인 경우에 그 세 번째 요소를 반환한다는 거죠. 자, 단일 인덱스 값을 사용해서 벡터 덴시티의 6번째 요소를 포함하는 변수 P를 만드세요 되어 있습니다. 자, P는 앞에서 우리가 만든 덴시티가 있죠. 이거의 6번째 요소입니다. 요거는 이제 열벡터기 때문에 6번째는 6.1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density를 넣고 6을 넣으면 되죠. 6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하기 하면 6.11이 될 겁니다. 6.12 이렇게 되죠. 요거는 사실 이거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Q를 만든다고 하면요. Q는 density 이렇게 해도 됩니다. 지금 density 요걸 나타내는 거니까 6,1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도 같은 값을 지정하는 게 돼요. 자, 실행을 해보면 Q 한번 보면 자, 같은 값을 나타내죠. 그러나 여기서 원했던 건요. 여기서 원했던 것은 하나의 인덱스만을 쓰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같다는 것만 확인하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게요. 자, 했고요. 다음 작업 넘어갑니다. 작업 4번. 특정 범위의 인덱스 값을 사용하면 벡터 내 요소의 일부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V가 있어요. V라는 벡터가 있는데 요거는 세 번째 성분부터 마지막 성분까지를 X에다가 할당하는 거죠. 자, 요걸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 텐데요. 특정 범위의 인덱스 값을 사용해서 density의 두 번째 요소부터 다섯 번째 요소까지를 포함하는 변수 P를 만드세요 돼 있죠. 자, 그러면 P는 어떻게 됩니까? density에서부터 두 번째 요소부터 다섯 번째니까 2 콜론 5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density의 두 번째부터 1.78부터 해서 여기 3.000까지 그죠? 제출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78부터 3.00까지 그래서 4x1짜리 새로운 열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다음, 인덱스는 연속되지 않은 숫자를 사용해도 됩니다. density의 첫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 및 여섯 번째 요소를 추출해 보세요 돼 있죠. 자, 그거를 우리가 한번 density 하고요.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요소 1, 세 번째 요소, 그리고 여섯 번째 요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 index in position to exceed array bound. 자, 요렇게 나오죠. 자, 요렇게 넣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요거는 잘못됐다는 뜻이고.
자, 우리가 density에다가 136 이렇게 넣으면 에러가 났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density 다음에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보면요. density 다음에 row나 컬럼의 값을 넣거나 또는 인덱스를 넣거나, 자,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넣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인덱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인덱스는 첫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그래서 요거를 새로운 벡터로 하나 넣는 겁니다. 1, 3, 6 이렇게. 그러면 density 중에 있는 첫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의 요소들이 추출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answer가 0.53, 0.86, 6.11이 나오죠. 여기 보면 density의 첫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이렇게 성분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density 그리고 괄호 안에다가 이제 인덱스를 하나의 벡터, 어레이로 이렇게 넣어서 우리가 필요한 위치의 요소들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 배열의 값 변경하기입니다. 이미 정의되어 있는 배열에서 특정 위치의 값들을 우리가 변경해 보는 거죠. 자, 작업 1번 콜론 문자를 사용하면 데이터 내 모든 열들 또는 모든 행들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작업을 데이터의 마지막 열을 포함하는 벡터 v2를 만드세요 되어 있습니다. 자, 데이터 file.mat를 읽어서 거기에 들어있는 변수 데이터를 우리가 내용을 봤을 때 이겁니다. 그럼 데이터 이걸 이용해서 태스크 1을 해볼 텐데, 자, v2를 만드는데 v2는 뭐냐면요, 데이터의 마지막 열입니다. 마지막 열. 자, 마지막 열은 이거죠. 이거는 자, 행의 위치에는 콜론을 넣고요. 마지막 열이기 때문에 end를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데이터라는 행열의 마지막 열들이 다 추출이 됩니다. 제출하기. 그래서 결과를 보면, 자, 여기 있는 마지막 열들이 추출이 됐죠. 다음 작업으로 갑니다. 인덱싱과 할당을 함께 사용하면 변수의 요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2가 11, 즉 11을 A 행렬의 두 번째 요소에다가 집어넣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V2의 첫 번째 요소가 지금 NaN이에요. 그죠? 요거를 0.5로 변경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V2가 여기 있으니까 V2의 첫 번째를 0.5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0.5라는 값을 V2의 첫 번째, 즉 NaN에 있는 값으로 할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출해 오기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0.5로 변경이 됐죠. 작업 3번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첫 번째 행, 마지막 열의 요소 값을 0.5로 변경하셔야 되어 있습니다. 자, 태스크 2에서는 여기 벡터 값을 변경했던 거고, 태스크 3에서는 자, 데이터의 첫 번째 행, 마지막 열의 요소를 0.5로 바꾸랍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써야 되겠고요. 자, 첫 번째 행의 마지막 열입니다. 그러면 end를 쓰면 되겠죠. 이 값을 뭐로 하라는 겁니까? 이거를 0.5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출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NaN이 0.5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덱싱과 할당을 함께 사용하여 배열 값을 또 다른 요소의 값과 같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코드는 x 배열의 첫 번째의 값을 x2의 값으로 변경합니다. 자, 그러면 x1이 이제 x2의 값을 x1으로 집어넣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의 첫 번째 열을 데이터의 두 번째 열로 변경해 보세요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열을 데이터의 두 번째 열로 변경해 보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열이 두 번째 열과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데이터, 자, 첫 번째 열을 바꾸는 거니까, 자, 첫 번째 열을 다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 열이기 때문에 행 위치에는 콜론이 오고 이게 1번이 오면 되겠죠. 자, 데이터 하고 콜론 1 하면 이게 첫 번째 열이 되는 거죠. 이 열을 데이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데이터 콜론 2라고 하면 이 데이터에 있는 이 두 번째 열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열을 가지고 첫 번째 열을 덮어 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데이터의 첫 번째 열이 데이터의 두 번째 열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잘 보고요. 이 내용이 이걸로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네, 보면 위에서 이렇게 이 열이 이쪽에 덮어 써졌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열을 두 번째 열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1입니다. 벡터에 대한 배열 연산 수행하기입니다. 매틀랩에서는요, 배열 연산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열 내에 있는 모든 요소에 스칼라 값을 더할 수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x하고 y는 이제 배열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 배열 더하기 2 하면 모든 요소에 2를 이제 다 더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작업을 한번 해보라면요. V1의 각 요소에 1을 더하고 그 결과를 R에 저장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데이터 file.mat를 불러왔고요. 거기에서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걸 실행시키면요, 지금 여기 아웃풋창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있다 세미콜론으로 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 작업 공간을 한번 펼쳐서 보면 데이터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density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이 두 번째에 있는 열을 불러온 거죠. 두 번째 열을 불러온 것이고, 그래서 이거 다 열 벡터가 되고요. V1은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의 세 번째 열 벡터 가지고 오신 거고, V2는 네 번째 데이터를 읽어온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업 공간 닫겠습니다. 태스크 1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V1에다가 각 요소에 1을 더하라고 합니다. 그걸 R에 저장하세요. 그럼 R은 어떻게 됩니까? V1이 되겠고요. 사실 V1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7x1 열 벡터입니다. 열 벡터인데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하랍니다. 이렇게 되면 V1에 있는 각 성분들이 일씩 다 커진다는 거예요. 제출하기 한번 해봅시다. 자, 요게 R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여기다가 V1을 한번 해볼까요? V1을 하고 R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그럼 V1은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 R은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게 열 벡터고 이게 열 벡터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스칼라를 더하면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건데, 매틀랩은 이게 연산을 우리가 해줍니다. 뭐냐? 각 이 벡터의 성분에다가 1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전부 다 R에 해당되는 성분들이 V1보다 다 1이 크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작업은, 자, 여기 없는 거기 때문에요. 하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동일한 크기를 갖는 두 배열은 서로 더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맞죠? X도 행렬, 이게 Y도 행렬, 즉 뭐 벡터도 상관없습니다. 크기가 같으면 두 개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자, V1 및 벡터 V2를 합쳐서 VS를 만드세요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태스크 2는
vs는 v1, v1은 7x1입니다. 더하기 v2, v2도 7x1이에요. 그래서 열벡터 더하기 열벡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출하게 합니다. 그러면 v1과 v2가 더해진 이 결과들이 얻어집니다.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배열 내의 모든 요소에 스칼라 값을 곱하거나 나눌 수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되면 2 곱하기 x 하면 x 행렬에 또는 벡터에 모든 요소에 2를 곱하는 것이고요. y는 x 행렬이나 벡터의 모든 요소에다가 3으로 나눠주는 그러한 새로운 행렬이나 벡터를 y로 할당한다는 겁니다. 자, 값 vs를 2로 나눈 값 포함하는 변수 va를 만드세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vs가 v1과 v2를 더한 값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2를 나눠준다고 하면 평균 어떤 값이 되겠죠. 그래서 태스크 3에서는 va를 만드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만들었던 vs를 2로 해주는 겁니다. 자, 2로 해주면 여기에 있는 각 성분들이 나누기 2가 된 거랑 똑같습니다. 자, 보면 자 4.5가 2.28 정도 됐고요. 여기 9는 4.8. 예, 요 값들이 각각의 성분들이 2로 나눠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태스크 4번입니다. 매틀랩의 기본 통계 함수를 벡터에 적용해서 단일 출력값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벡터의 최대값은 max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max 다음에 여기 어떤 행렬이나 또는 자, 여기서는 벡터라고 합시다. x가 벡터라고 하면 그 벡터 성분 중에 가장 큰 값을 할당해주는 함수가 됩니다. 자, va 벡터의 최대값을 포함하는 변수 vm을 만드세요 돼 있죠. 작업 4번입니다. 지금 va에서는 제일 큰 값이 뭡니까? 여기 나오는 7.4406이죠. 요 값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vm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max라는 함수를 쓰면 되고 max 다음에는 자, 여기 va라는 벡터죠. 그래서 va를 써줍니다. 그러면 va라는 벡터 안에 들어있는 제일 큰 값을 vm으로 넣어줍니다. 제출하기. vm은 여기 나온 7.4406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지금 약간 자릿수에서 마지막에서 값이 달라 보이는데요. 일단 요거는 같은 값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출력만 이렇게 다른 것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 태스크 보겠습니다. 매틀랩에는 단일 명령으로 전체 벡터 또는 배열에 대해서 수학 연산을 수행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퀘어 다음에 여기에 스칼라 값이 아니라 배열에 대한 내용들이 오게 되면 각각의 성분에 대한 스퀘어 루트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자, 라운드 함수를 사용하여 반올림된 평균 부피 VA를 포함하는 변수 VR을 만드세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태스크 5는요. 계산해야 될 것이 VR이죠. VR은 어떻게 됩니까? 평균 부피는 VA를 여기서 계산했죠. 그거를 반올림하는 함수, 라운드 함수를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VA를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VA의 각각의 값을 반올림해서 VR이라는 새로운 이제 벡터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제출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VA가 여기 있었어요. 2.28은 반올림하게 되면 2가 되고요. 4.4는 4가 되고 2.6은 3이 되고 6.9는 6이 되고요. 7.4는 7이 되고 5.9는 6이 되고 4.8은 5가 되는 이렇게 자 VA의 값들의 각각을 반올림해서 VR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연산자는 행렬 곱셈을 여기 나오는 여기 별표죠. 별표 연산자는 행렬 곱셈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 별표를 사용하여 크기가 동일한 두 개의 벡터를 곱할 경우 내부 차원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아래와 같은 오류 메시지가 생깁니다. 나오죠? 자, 봅시다. 3, 4 되어 있는 행 벡터 곱하기 10, 20으로 하면, 자, error using asterisk incorrect dimension for matrix multiplication 됩니다. 자, 요거는 지금 실제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있는 이 열의 개수와 뒤에 있는 행의 개수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실은 행렬 곱셈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러한 두 행렬이죠. 그죠? 반대로 여기 점을 찍고 이 아스테리스크 요게 하게 되면요. 요소별 곱셈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연산자를 사용하면 크기가 동일한 두 배열 내에 대응하는 요소끼리 곱할 수 있게 됩니다. 돼 있어요. 자, 3, 4라는 행렬과 그리고 10, 20이라는 행렬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1 by 2죠. 그래서 여기 그냥 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별표가 아니라 점하고 여기 아스테리스크 이 별표를 하게 되면 요거는 요소별로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3하고 10을 곱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4하고 20을 곱해서 3, 80을 할당해주는 그 아웃풋으로 내는 그러한 연산자가 됩니다. 자, 이런 연산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거는 행렬의 곱셈이기 때문에 말했던 것처럼 앞에 열의 개수하고 뒤에 행의 개수가 맞아야 되고요. 요거는 각각 요소별 곱셈이기 때문에 요거는 두 개의 행렬이 똑같은 크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배열이 똑같은 크기를 가지는 배열이올 때 계산된다는 겁니다. 자, 이 6번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density와 VA에 대해서 요소별 곱셈 연산을 수행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위에서 지금 density가 작업 공간에 보면 density가 있죠. 어떤 7개의 각각의 어떤 density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VA 7개의 값이 있죠. 각각의 density와 그리고 볼륨이 있으니까 요거를 각각 요소별로 곱하면 그 각각의 요소들이 뭘 나타내는 겁니까? 질량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개념으로 요거를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자, mass는 어떻게 돼요? density 곱하기 요소별 곱셈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VA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mass가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음에 대한 배열 연산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동일한 크기의 두 배열, 그리고 하나의 스칼라 및 하나의 배열. 이외에도 서로 계산 가능한 크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을 실행해 보세요 되어 있습니다. 자, x의 크기는 무엇이 될까요? 되어 있습니다. 자, x는 뭡니까?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행이 몇 개입니까? 행이 하나, 둘, 셋, 넷 4행 2열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도 4행 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열벡터죠? 열벡터가 됩니다. 자, 요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제로 해봅시다. 자, x는 돼 있어요. 자, 요거를 카피해서 봅시다. 자, 요런 값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여기 앞에 나오는 거 이 부분을 한번 A라고 하고요. 그리고 뒷부분을 우리가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X는 나중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해봅시다.
A는 지금 나온 것처럼 1, 2, 3, 4, 5, 6, 7, 8이고 B는 1, 2, 3, 4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A 곱하기 B를 요소별로 한번 곱해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 2, 3, 4가 일단 여기다 곱해지겠죠. 그러면 1, 2, 3, 4를 각각의 요소별로 곱하면 1 곱하기 1은 1, 3 곱하기 2는 6, 5 곱하기 3은 15, 7 곱하기 4는 28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또 뒤에도 곱해지는 겁니다. 1 곱하기 2는 2, 2 곱하기 4는 8, 3 곱하기 6은 18, 그리고 4, 8이 32. 이렇게 또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아까 여기서는 이렇게 요소별로 density 곱하기 VA였으니까 두 개의 크기가 동일한 거에서 계산을 했었는데요. 자, 여기 이처럼 크기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이걸 하게 되면 각각의 여기 있는 A에, 자, 지금 A가 지금 두 개의 열로 되어 있는데 B는 하나의 열밖에 없더라도 여기에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그대로 곱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링크에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본 연산에 대해 호환되는 배열 크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매스웍사의 도움말 센터로 넘어가는데 기본 연산에 호환되는 배열 크기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이제 배열에 대해서, 기본 연산에 대해서 호환되는 배열의 크기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쭉 설명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배열 관련돼서 기본 연산을 해야 될 때 배열 크기가 어느 정도 선까지 호환되는지 그 내용들을 여기서 한번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요. 매틀랩에서는 대부분의 이진 연산자, 두 개의 입력값을 가지는 연산자와 함수는 호환되는 크기의 숫자형 배열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모든 차원에 대해서 입력값의 차원 크기가 동일하거나, 배열들이 똑같거나, 또는 차원 크기 중 하나가 1인 경우, 자, 두 입력값의 크기는 호환이 됩니다. 그죠? 요런 차이가 있어요. 두 개가 같거나, 또는 차원 중에 하나가 1인 경우에 입력값이 호환된다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경우를 예를 들게 되면 두 배열의 크기가 정확히 동일하거나,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죠. 또는 한쪽이 스칼라인 경우에 두 배열의 크기는 서로 호환됩니다. 자, 호환되는 크기의 입력값 한번 보겠습니다. 2차원 입력값에서 한번 보면요. 다음은 크기가 호환되는 스칼라 벡터 행렬의 몇 가지 조합입니다. 돼 있죠? 자, 두 입력값의 크기가 정확히 동일한 경우 2x2 그리고 2x2 하게 되면 결과도 2x2가 되고, 한쪽이 입력값이 스칼라인 경우 이렇게 되면 2x2하고 스칼라 하면 2x2가 되고요. 자, 한쪽 입력값이 행렬이고 여기 행렬 4x2입니다. 다른 입력 쪽 다른 쪽의 입력값이 행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자, 열벡터죠. 그럼 이거는 결과는 4x2가 나온다는 뜻이고, 자, 한쪽 입력값이 열벡터이고 이와 같은 열벡터이고, 그리고 다른 쪽 입력값이 행벡터인 경우, 자, 이것도 나오면 이건 2행 1열이고 요거는 1행 3열이죠. 요 같은 경우 연산을 하게 되면 2x3가 된다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요거는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벡터에 대한 배열 연산 수행하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